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를 다룬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가장 검색을 많이 했던 영상을 보니까요. 자녀가 화내고 욕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 단연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가정에서 트러블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사춘기 아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왜 도대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두 가지 특성이라 하면 화내거나 입을 닫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아서 예전 모습 그대로 예쁘고 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모범생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사춘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막 화를 분출하거나 혹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갈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아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도대체 왜 화를 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사춘기 아이들이 화를 내고 부모를 화가 나게 만들고 뭔가 갈등이 상황에 생겨서 부딪히게 만드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만의 사고 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은 100% 진실이고 옳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부모님한테 던지면서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분노에 차고 화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불복종을 하게 되죠. 말투가 거칠게 나간다든가 논리적으로 따진다든가 마치 싸움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아이가 분노가 발산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리고 순하기만 했던 아이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죠. 예쁘고 모범적이던 내 아이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도 같이 화가 나게 됩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부모님한테 대들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요, 아이가 화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생각을 꺾지 않고 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그리고 저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만 피우다가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뭔가 문제 있는 아이가 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바로잡아야겠다. 저러다 비틀어도 사회생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훈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고 지적 능력이 생겨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님의 생각에 넙죽 복종하고 맞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자기 고집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꾸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런 와중에 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한다거나 심한 말을 한다거나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평소에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몰래 써왔던 말들을 부모님과의 트러블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아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썼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 그 말을 감히 나한테 썼어?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분노를 참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분노나 화를 발산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에너지를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의 입을 닫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불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이가 조금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100%의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요, 아이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깨지고 자기와의 다른 것을 부딪히고 맞춰 나가면서 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안 잡아주면 아이가 뭔가 비틀어질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는요,
그 감정을 스스로 억제를 못해서 사실 욕이 나갈 수도 있고 과격한 행동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 아이의 호르몬이 이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너무 과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구나라고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 이 아이는 이대로 커서 비틀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똑바로 자리 잡아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라는 생각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네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 부도덕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발견하게 됐을 때 아이가 지적을 하고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인정해 주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그렇게 보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걸 볼 때는 그랬어?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잘못된 면이 있었다면 인정을 해주실 필요도 있죠. 그런 면이 좀 있었네 라고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신만의 눈으로 가진 가치관을 잘 형성할 수 있고요. 분노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아이의 화가 결국 아이를 똑바로 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 제가 더 위험하다고 한 경우, 아이가 입을 닫는 경우예요. 부모님과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는 경우죠. 너무너무 규율이 세고요. 부모님이 이건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로만 해야지 버텨낼 수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침묵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논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의 얘기에 대해서 너 이거 해 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점점 부모님이 막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아이한테 팍 퍼붓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꼼짝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 부모님을 더 폭발하게 하고 화나게 하죠.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방방 뛰어봤자 그런 아이를 억지로 무언가를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님의 센 규율을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입을 닫고 있다면 내가 혹시 아이한테 굉장히 지시적으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지는 않았었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씀을 하셔야겠죠. 사실 엄마가 너한테 강요하고 숨쉴 공간을 안 줬던 건 맞아 라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이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도 조금은 달라질 마음이 있으니 너가 생각이 있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해줘 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아이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화를 폭발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더 야단이 난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폭발을 하셔가지고 온갖 비난과 무엇을 다 퍼붓는 경우죠. 그럴 경우 아이는 상처받아서 더 이상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고 입도 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강압적인 부모가 아니었는데 아이가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비난하거나 폭발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비난하고 했던 것은 정말 미안하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는 그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이야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부모님이 일조를 한 거니까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 라고 자신과 아이한테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 폭발하거나
입을 꼭 닫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알아봤어요. 오히려 폭발할 때 더 건강한 에너지로 아이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폭발하거나 혹은 입을 닫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속하는 사춘기라면 어떻게 아이와 끊어지지 않는 교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